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대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보험 해약도 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 기업 공개를 위해 자문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IPO를 위해 이르면 6월 인도 당국에 예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약 2조 8천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부분은 사회성과 영역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등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가 가장 큰 골자인 게 이 개정안을 반대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 변제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돈줄이 막힌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보험 계약 대출을 받거나 아예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햇살론 15를 보증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 변제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위 변제는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15의 올해 1분기 대위 변제율은 22.7%, 지난해 말 21.3%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6%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는데 올해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1.4%포인트 또 오른 겁니다.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대출해주는 햇살론 뉴스의 지난해 대위 변제율은 9.4%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 불황형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1조 원. 불과 1년 만에 1조 원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험 해약도 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2월까지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된 보험 계약 건수만 115만 건에 달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원금을 손해보더라도 당장 돈이 급해 보험을 해지하는 서민들이 늘어난 겁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질수록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서민들이 늘어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 기업 공개를 위해 자문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IPO를 위해 이르면 6월 인도 당국에 예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IPO를 위한 자문사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시티, JP모건, HSBC 증권 외에 모건 스탠리와 현지투자은행인 코탁 마힌드라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까지 IPO를 위한 예비 서류를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규모는 인도 증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인도법인 상장을 통해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연산 20만 대 신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첸나이 공장과 기아 공장까지 더하면 현대차 그룹의 인도 생산 능력은 약 150만 대에 달합니다. 해외 최대 생산지가 되는 겁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2조 7,94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전년 대비 12.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제품 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 공헌 활동 등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 간접 기여 성과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조 3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환경 성과는 6.2% 감소한 마이너스 1,180억 원, 사회 성과는 29.7% 증가한 8,7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사회 성과 영역에서는 허위 로밍 번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와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AI 케어, 스마트 헌혈 앱 레드커넥트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AI 케어는 출시 후 지난달까지 소방청과 연계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약 1,000여 명의 독거노인 구조 성과를 냈고 레드커넥트 참여자는 2019년 출시 이후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1만 명이 헌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간접 기여 성과 영역은 경영 실적이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축소된 환경 성과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와는 뭐가 다른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재적의원 170명 중 찬성이 170표로 통과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 회수가 큰 골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서 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에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아서 채권 매입 비용을 이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상황을 대비했을 때 관리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또 전세사기 특별법 내에서는 이제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또 공개매각 유예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30% 이상의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피해자 범위에는 외국인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계속해서 반대를 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는 건 물론 또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본회의 표결 하루를 앞두고 이 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 전에 내놓은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돼서 오늘 본회의 표결이 진행이 된 건데요. 통과가 예상되자 정부는 하루 전에 이 긴급히 반대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과 주거 지원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 대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피해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장기 제공하는 게 큰 골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 LH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차익을 활용해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후 추가로 10년간 시세의 50에서 70%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 경매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낙찰가율이 평균 67% 수준이라 시세 차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근생 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존 대책에 비해 지원이 일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고 피해 보증금 지원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피해 보증금 최소 보장도 여전히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입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선구제 후 회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해서 촉구를 해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자는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시행이 되면은 수도원의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허그가 채권 매입에 쓰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기금은 이제 서민들의 청약통장으로 조성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청약자들이 조성한 이 기금을 쓰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약 13,000명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을 1억에서 2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면 최소 1조 2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지난 2021년 49조 원에서 올해 3월 13조 9천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돈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도 정부가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오늘 한국에 온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총 48건의 MOU를 맺었습니다. 이날 최태원 SK 회장은 UAE와 파트너십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입장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 경제, 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 방산, 에너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주식 결제 주기가 하루 단축되면서 뉴욕 증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매도 시 기존보다 하루 일찍 돈을 정산받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28일부터 T+1 결제 체제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T+1 주기는 미국 주식과 일반 채권, 상장 지수펀드와 상장 지수증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시차를 감안하면 미국 주식 매매 체결일로부터 T+3일 후 매수한 주식 혹은 매도한 주식 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제 주기 변경으로 하루빠른 T+2일 뒤에 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가에선 이번 결제 주기 변경에 따라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연하게 미국 주식을 사고 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불황에도 프리미엄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색다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럭셔리 차량을 찾는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에어포트 서비스와 공예 클래스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방문객들이 예술 작품을 만져보며 감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열선이 들어간 캐시미어 소재의 공은 소재 특유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BMW 엑설런스 라운지에 설치된 예술 작품. BMW의 럭셔리 모델 X7의 시트에 적용된 캐시미어와 울 소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7시리즈, 8시리즈, X7, XM 등 BMW 럭셔리 클래스 모델 구매 고객을 위해 마련된 이곳에선 공연과 아트 전시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MW는 지난 2018년부터 럭셔리 클래스 고객을 대상으로 엑설런스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럭셔리 클래스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소셜 살롱, BMW 엑설런스 클럽을 운영하며 드라이빙 센터에서의 핸드오버 세리머니, 에어포트 서비스 등 특별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가치 전달을 통한 고객 만족도 및 충성도 증대, 그리고 새로운 고객의 확대라는 목표 아래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차 업계가 소비 불황에도 프리미엄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용인 수지에 4층 규모의 전용 전시관을 운영하며 제네시스 소비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에 영감을 준 산수화 등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T클래스를 열어 자동차를 구매하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츠는 그랜드조선 제조와 협업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EQS, EQ2 등 럭셔리 전기차를 타보면서 럭셔리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패션업계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강조하며 친환경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래된 재고 상품을 가공해 새 상품으로 만들거나 자사 브랜드 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방식도 다양한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조각조각 각기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진 옷.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해 소각 수준의 재고 상품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LF에지스가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TBOS와 협업해 컬렉션을 전시하는 팝업 스토어를 내달 9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에 전시합니다. LF는 방문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기획했습니다. 섬유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서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분야는 재고가 쌓이면 소각해 이를 처리하기 때문 패션 기업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은 코오롱 FNC. 코오롱 FNC는 12년 전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를 런칭해 팔리지 않는 재고 옷을 새롭게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취향에 맞춘 업사이클링 서비스 MOL, 수선 리폼 서비스 박스 아틀리에를 운영해 버려지는 옷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오롱 FNC는 2022년부터 자사 브랜드 전용 중고 플랫폼인 오에로 릴레이 마켓도 운영 중입니다. 현재 7개 브랜드가 입점 중인데 브랜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가치 소비가 늘면서 패션업계에도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은행연합회가 2023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총 금액이 1조 6,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내용 및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공익에 1조 121억 원, 서민금융이 4,601억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3고 현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 학술, 교육, 매세나, 글로벌, 환경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이 2,6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화폐 유통 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마트가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에 1,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단행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출자금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신규 레저 사업 확장 등 리조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는 게 이마트의 설명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예약하기로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에 참여해 국내 만여 개 숙박시설의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수도권과 제주, 세종을 제외한 국내 12개 지역에서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5만 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다시 데일앤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덥겠고요.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와 전부, 경북, 부산과 울산으로 먼지 농도가 오전 중 한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7도, 청주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 28도, 강릉 27도로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서늘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맑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제주에, 토요일은 강원과 경북으로, 일요일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